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월세 가격도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거라고 하는데요. 임성배 TV 보는가 텐데큰 최근에 주택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계시고 월세와 전세의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반대급부에 따른 여파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한국경제의 하나의 기사인데, 월세를 내리느니 집을 비워둡니다. 잠실 엘리트에서 벌어진 일. 월세를 당연히 받는 게 좋은데 월세를 내리느니 아예 집을 비워둔다고 합니다. 참 이상한 일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과격한 폭등, 그리고 집을 비워두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는 것이 왜 그런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사를 이제 보면은 집주인하고 세입자 간에 벌어진 가격 눈높이 때문에 수개월째 비워두고 있는 집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고 전월세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개월째 이 가격의 눈높이 때문에 집을 비워두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임대차 3법에 의해서 부작용에 따른 그런 결과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네이버 지도를 켰습니다. 이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엘리트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지역적인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려본다면, 위에 이제 한강이 보이죠. 한강이 보이고요. 삼성역이 보입니다. 2호선 삼성역이 보이는데, 삼성역 왼쪽으로 가면 강남역이 나오겠죠. 그리고 삼성역을 지나가지고 잠실역이 나옵니다. 이 잠실역에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본다면, 잠실역에는 8호선이 지금 다니고 있죠. 하지만은 8호선이 이제 연전 개통이 되게 됩니다. 이미 착공이 들어갔고, 이 잠실역, 잠실역을 지나서 암사역에서 이제 구리역을 지나서 별내역까지 이어지는 8호선이 이제 완공이 되게 될 건데, 그 지역들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 세내역이 이제 2호선 삼성역과 잠실역 인근에 가운데 사이에 있는데, 이 잠실 세내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대장 아파트들, 잠실의 대장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 아파트의 이름은 잠실 엘스 아파트, 잠실 리센츠 아파트, 그리고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들의 앞자를 따면은 엘리트가 되죠. 엘스 아파트, 리센츠, 트리지움 해가지고 엘리트 아파트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월세를 비워둔다, 그런 내용의 이제 엘리트 아파트는 이 잠실 권역에 있는 이 세 군데의 아파트를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왜 집을 비워두는지 그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자면은,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에 따라서 이제 가격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이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로 세 가지로 이제 주요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2년 계약을 하고, 원래는 이 임대차 계약이 2년이죠. 2년 계약을 하고 추가로 2년 더 계약 연장을 보장하는 임차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그러한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임대료 증액 상한선 같은 경우에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을 합니다. 주택의 가격이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전월세 상한선을 제한해가지고 이제 한시적으로 5% 이내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가격을 이제 많이 올릴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이제 신고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세입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2년 계약을 하게 됩니다. 2년 계약을 하고 이제 2년 이후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게 되면 계약 기간이 끝나죠. 그러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2년을 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년을 내가 살고 플러스 2년을 더 살게 되면은 4년의 임차 주거 안정권이 확보가 되죠.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서 5% 이내의 계약
전세 자금을 올 수 없기 때문에 이 금액도 상당히 저렴하게 이제 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임차인의 갑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내가 4년을 확보했기 때문에 기존의 2년보다 더 플러스 2년을 연장했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을이라고 하는 임대인 입장에서 만약에 본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5억에 2년 계약을 하고 전세 가격이 올라서 7억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에 의해서 이 7억까지 못 올린다. 5%로 제한해서 2,500만 원밖에 만약에 올리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에 대비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격을 내가 시세대로 올리지 못한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정 가격에 임차를 내지 않겠다, 또는 월세로 전환해가지고 가격을 상승시키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겁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임차 가격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계약을 했던 2년의 가격,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5%의 상한을 한 가격, 그리고 실제로 4년이 지나가지고 또는 살고 있는 임차인이 나가면서 또는 집주인이 들어가면서 새롭게 산정한 가격 상승 여력이 큰 가격.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3중고 가격이 시장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들 역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 가격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문재인 정권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가격 상승 여력을 KB부동산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2017년, 18년, 19년, 2020년까지 가격은 크게 상승한 것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0년 7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의 가격은 큰 폭으로 오른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신규로 계약하거나 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지 않은 계약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계약하면 4년 동안의 기간을 임차권을 이제 형성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큰 가격, 오른 가격으로 임대차 가격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6억 7,250만 원으로 가격이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하고는 굉장히 크게 가격 차이가 올랐죠. 이제 중요한 것이 2020년 7월 임대차 3법 시행하고 2년의 계약 기간이 이제 끝나는 것이 2022년 7월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거나 했던 분들의 신규로 나오는 주택 가격은 이제 4년 차의 임대차를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가격이 또 상승할 수 있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2022년 8월에는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할 것이다, 또는 월세 가격이 급등을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들을 많이 전달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임대차 3법을 보면서 많은 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주택 가격의 전세 가격이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을 보면서 서울뿐만이 아니죠, 수도권 지역들도 큰 폭으로 올랐죠. 이런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을 보면서 이제 추후에 전세를 내가 계약했을 때 또는 신규의 전세 물량이 나왔을 때는 임대인들 입장에서 기존에 받지 못했던 전세 가격을 높게 올려가지고 가격을 책정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어쩌면은 전세에 큰 가격을 주고 큰 돈을 주고 들어갈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심리적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른 전세 가격을 보면서 내가 연끌을 해서라도 빨리 주택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 임대차 3법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전세 가격이 급등을 했다, 이거는 팩트적인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미 이 불안 심리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미 이 시행을 하고 나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강하게 또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수위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는 임대차 3법을 시장 혼란, 축소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임차 시장이 안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차 시장, 내가 만약에 집이 없는 무주택자라면 내가 무조건 집을 지금 당장 사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좋죠. 그리고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집을 당장 살 수 없는 경우에는 내가 임차라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그리고 전세나 월세를 살려고 하는데 이 전세나 월세 가격마저도 폭등을 해 있는 상황이라면 진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고, 2022년도 이제 올 7월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 전세 시장과 월세 시장이 더 불안정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복합적으로 본다면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선인 측에서는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제거해야 할 것 같다. 100%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전세를 내가 만약에 구할 수 있거나 월세를 자유롭게 구할 수 있다면 전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고, 그리고 시장 가격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매매 시장도 안정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해가지고 주택을 살 수 없으면 전세나 월세를 조금 있다가 돈을 더 모아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내 집 마련 시기를 내가 좀 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전세 월세가 폭등하면서 부동산의 가격까지도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부동산이 거품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거죠. 부동산이 거품이 되려면 전세라고 하는 우리나라만의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전세가율이 40%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이 전세는 실사용 수요라는 거예요. 실사용 수요. 그러니까 이 전세 가격이 40% 이하로 떨어지면은 부동산의 가격이 거품이라고 일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도 부동산의 가격이 전세가율이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60%를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60%를 넘어가는 지역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거품인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국이 많이 어렵고 뭐 직장을 잃으신 분들도 많고 하지만은 이 화폐의 유동성으로 인해 가지고 더 부자가 되신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더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역시 많습니다. 이런 부분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단지 그냥 부동산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품이다, 이 부분은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임대차 3법의 축소, 폐지, 검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서민들한테 전세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세라도 월세라도 구할 수 있는 선택지를 완벽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일부 발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 집을 마련하지 못했던 분들이 안정적으로 그래도 내가 원하는 전세나 임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그 임차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이제 부동산의 가격들이 안정화될 수 있게끔 세금의 완화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윤 당선인 측에서 얘기하는 경우는 전면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보다는 전면 폐지했을 때는 그 후폭풍에 따른 여파가 클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그 정책을 바로 뭐 없애거나 만들거나 하는 것보다는 보완책들을 내면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윤 당선인 측 인수위 측에서도 제가 기사를 보니까는 바로 폐지하는 것보다는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이제 추가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5월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 부동산 시장이 아주 획기적으로 바뀌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런 많은 불안했던 심리들이 조금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을 빠르게 처리를 하면서 시장 안정성에 기여를 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의 가격 안정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안정화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공급이 절대량이 지금 부족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수요는 가수요 고객들이 어느 정도 많이 있는 상태에서 공급 물량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공급 물량들이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의 불안정의 시기는 일부 지속되면서 추후에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내 집 마련의 시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메시지는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100% 활용해서 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아셨을 겁니다. 제가 부동산을 경험했을 때는 경매 같은 경우에 90%가 넘게도 대출을 실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는 대출의 규제가 워낙 강력하죠. 내가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도, 실거주할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도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그런 선택지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 그런 시점에서 잘 현명하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또 시장이 지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 대출에 대한 총량제로 인해 가지고 대출의 제한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단기간에는 대출의 완화를 해주겠지만 누군가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고 또 대출의 양이 증가하게 된다면 이 대출의 양은 무한대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이 일라의 찰나일 수도 있고요. 뭐 이거는 누구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그 시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이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가, 그리고 내 집 마련에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가, 항상 집은 필요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활용해 가지고 주택이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집이 지금 필요하다면, 그리고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면, 다소 조금 비싸더라도 상해 입지, 좋은 입지의 주택을 내 집 마련해서 내가 살면서 대출금을 갚아 나가다 보면은 이제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상승해 있고, 그리고 나의 삶도 안정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 3법의 시장 혼란을 축소하고 또는 폐지나 검토 등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고 하는 기조로 들어서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단기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안정화로 들어설 수 있는, 그리고 강화 규제에서 완화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시그널들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부동산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그래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은 안정된 부동산 시장을 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꼭 갖고 있어야 되는 시기로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 부동산 시장에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관심을 꼭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다가오는 기회들을 또다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